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8번째 시간이죠. 자바스크립트 기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자료형 및 배열 해가지고,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변수라는 게 있고, 자료형, 그리고 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는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함수와 객체라는 게 있어요. 함수가 뭔지, 객체가 뭔지, 자바와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봄 객체라고 해서요. 이 봄 객체는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브라우저를 컨트롤하는 객체입니다.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브라우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함수도 가지고 있는 그런 객체인데요. 이 객체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형 및 배열인데요. 이것은 변수죠. 제가 자바에서 변수를 설명드릴 때 이렇게 몬스터블을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몬스터볼 자체는 변수입니다. 변수. 그 몬스터볼 안에 들어있는 게 뭐죠? 포켓몬이죠. 이 포켓몬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즉 변수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그런 하나의 몬스터볼과 같은 공간, 박스 같은 존재입니다. 자, 보시면요. 자바와 다르게 자바스크립트는 변수에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어요. 숫자도 담을 수 있고요. 논리, 문자열, 함수, 클래스, 객체, 배열 다 담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null, undefined 담을 수 있죠. 자바에서는 숫자 담을 수 있습니다. 뭐 int, 뭐 플롯 같은 그런 자유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논리 담을 수 있습니다. true, false, 즉 불리언이죠. 문자열, 스트링, 객체. 객체로서 담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러한 따로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는 없고요. 그냥 문자열을 바로 이렇게 담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터럴만 담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특이하게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 그리고 클래스 자체, 그리고 클래스로 만든 객체, 그리고 배열. 이 배열은 똑같죠. 배열도 객체와 배열은 변수에 담을 수 있습니다. 참조 자료형인 변수에 담을 수 있겠죠. 자, 근데 특이하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와 클래스마저도 담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null과 undefined라는 게 있는데요. 자, null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객체인데 객체 자료형이긴 하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객체가 처음 선언만 하게 되면 참조 자료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null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근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undefined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이 undefined가 뭐냐면 어떠한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는데 변수를 우리가 선언만 하고 뭔가를 이제 값을 지정해주지 않으면요. undefined라는 게 값이 undefined라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알려줍니다. 아직 초기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즉 에러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변수인 a, 자바에서 지역 변수인 a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즉 a는 값을 뭐 출력하려고 하면은 자바에서는 컴파일 에러가 떴죠. 하지만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undefined라고 해서 에러를 발생하는 대신 아직 초기화가 되지 않았다고 이제 알려준 겁니다. 자, 이런 자료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자료형을 쓰고 변수명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var, 모든 변수는 다 선언할 때 var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값을 씁니다. 값. 현재는 지금 리터럴로 10이라는 값과 1.414라는 실수값이죠. 이건 둘 다 이렇게 바라는 키워드죠. 자료형은 아니고 그냥 변수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name 지정하고 값 넣는 식으로 변수를 선언합니다. 논리도 한번 볼까요? 논리도 마찬가지로 변수 선언할 때 바 하고 이제 변수 이름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넣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료형으로 이 변수에 대한 자료형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데이터를 넣는 순간 이 변수에 대한 자료형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type of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변수의 자료형을 체크할 때 쓰는 그런
함수와도 같은 그런 키워드인데요. 나중에 한번 같이 보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자열은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조금 더 독특하게도 문자열인 리터럴을 표현할 때 이렇게 싱글 쿼테이션과 더블 쿼테이션을 둘 다 허용합니다. 원래 자바에서는 문자를 표현할 때, 문자인 리터럴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싱글 쿼테이션으로 한 글자만 썼죠.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규칙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자열인 리터럴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싱글 쿼테이션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더블 쿼테이션도 허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른 언어와의 좀 호환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글 쿼테이션과 더블 쿼테이션을 맘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함수와 클래스와 객체와 배열을 담을 수 있어요. 자, 객체와 배열을 담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해서 이제 변수에 담게 되면 이 객체의 인스턴스의 주소가 이 배열에 담기겠죠. 아니, 배열이 아니라 변수에 담기겠죠. 그럼 변수에서 이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객체에 접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열을 먼저 보시면요. ct 언더바 array 해가지고 도시들에 대한 배열을 지정해 주는데 만약에 자바에서 배열을 리터럴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중괄호를 표현했죠. 중괄호를 하고 이렇게 점점하고 서울 하고 점점 대전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중괄호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사용합니다. 대괄호를 사용해서 이 안에 city 언더바 어레이니까 도시들에 대한 어레이잖아요. 그래서 문자열은 이런 식으로 싱글 코테이션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문자열, 배열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여러 개의 값을 이 city 어레이에 담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city 언더바 어레이의 0번째 요소는 바로 이 서울이라는 스트링 값이 됩니다. 자, 근데 독특하게도요, 함수와 클래스마저 이렇게 변수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함수를 정의를 이렇게 하는데 좀 이따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익명함수입니다. 이름이 없으니까 익명함수라는 건데요.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함수를 선언해서 이렇게 func라는 변수에 담았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func 해서 이렇게 괄호를 쳐주면요. func라는 함수를 실행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파라미터를 넣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요. 클래스는 마찬가지로 func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func라고 정의한 뒤 이 안에 클래스에 관한 내용들을 막 정의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를 정의할 때도 이렇게 func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펑션이죠, 펑션. 그리고 함수를 또 정의할 때도 이렇게 펑션이랑 키워드를 사용해요. 사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요, 이 함수가요, 하나의 클래스입니다. 조금 혼란스러우시죠? 자, 어쨌든 이것은 점점 같이 해보겠고요. 이렇게 클래스라는 변수에 이렇게 클래스를 함수 형태로 정의를 해서 이렇게 담았고요. 그때그때 내가 이 클래스라는 객체가 필요하면 이 클래스로 만든 객체가 필요하면 이렇게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변수에 담아서 사용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널과 undefined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var 해서 number 언더바 array 라는 변수에 이렇게 배열을 담았습니다. 이제 배열인데요. 배열을 생성할 때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한다. 숫자형 배열이니까 숫자인 요소들을 마구 넣어줬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캐릭터 언더바 어레이라고 해가지고 이 캐릭터는 문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물을 뜻하는 거죠. 인물을 뜻하는 배열인데 이 배열은 2차원 배열입니다. 자, 대괄호가 바깥에 존재하죠. 그리고 요소가 하나 존재하고 이렇게 컴마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요소를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요소를 갖는 배열인데요. 그 요소 자체도 하나의 배열입니다. 자, 이성계랑 이방원이랑 분이라는 인물들이 이 배열에 담겨져 있고요. 자, 밑에는 이순신, 원균, 유성룡. 이건 이순신과 관련된 인물들이죠. 보니까 이 드라마에 관련된 인물들이네요.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의 인물들이고,
그것은 그 뭐죠? 불멸의 이순신. 예, 그 드라마에 나온 인물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트링 데이터들을 배열로 만들었다. 2차원 배열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차원 배열을 만들려면 이걸 한 요소로 생각하고 또 바깥에 이렇게 대괄호를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스포츠 언더바 어레이라는 또 변수에 듀 어레이에서 야구, 축구, 농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줬습니다. 자, 이 어레이라는 것은 여기서 클래스를 사용했는데요. 어레이라는 클래스의 인자로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넣어주고 new라는 키워드를 붙이게 되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리터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 방식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배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배열은 이런 식으로 리터럴 방식으로 선언할 수도 있고요. 생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또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document.write라는 함수는요. 이 document라는 객체가 있어요. 내장 객체인데 이 내장 객체가 가지고 있는 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파라미터로 어떤 값을 넣어주면요. 이 document.write라는 함수가 이 body 있잖아요. body 태그에 여기 이 안에 들어온 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 화면에 뜰 텐데 이 캐릭터 언더바 어레이라는 것은 얘를 말하는 거죠. 자, 얘의 첫 번째 인덱스, 이게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죠. 첫 번째 인덱스에 접근을 해서 또 다시 접근합니다. 두 번째 인덱스 0, 1이니까 결국 이것의 값은 유성용을 뜻하는 거겠죠. 그 유성용을 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바와도 똑같은 내용이죠. 자바도 이런 식으로 배열에 접근합니다. 자, 그리고 document.write 해서 안에 인덱스로 캐릭터 언더바 어레이 점 랭스를 넣어줬습니다. 자, 그럼 캐릭터 언더바 어레이라는 애는 얘죠. 얘의 랭스. 그래서 이라는 게 떴는데요. 사실 배열의 크기가 지금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바에서는 우리가 배열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다고 치면 중괄호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다고 하면은 배열의 크기가 이로써 고정이 되죠. 즉, 이라는 값은 불변입니다. 이 배열이 존재하는 한.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요, 여기에 배열의 어떤 또 요소를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열의 크기가 가변적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은 끝났고요. 이제 함수랑 객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함수는요, 함수 이름이 존재합니다. 함수 이름이 존재하고 또 파라미터라는 게 존재해요. 자, 그리고 리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즉, 함수는요, 파라미터로 어떠한 인자를 받아서 그 안에서 로직을 수행합니다. 로직을 수행해서 리턴으로 수행된 결과를 내보내죠. 하지만 이 파라미터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함수 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나 어떤 기능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리턴이라는 것도 없을 수 있죠. 어떠한 데이터를 처리 결과를 밖으로 내보내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이 안에서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요,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요. 자,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함수 이름을 적습니다. 함수 이름을 적고요. 파라미터 이름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이름을 써줍니다. 자, 그래서 이 파라미터 이름으로 받아온 인자를 이 함수 안에서 사용하게 되죠. 자바 같은 경우는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자료형을 써주잖아요. 자료형을 써주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료형을 따로 변수 앞에 써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는 뭐 객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숫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문자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즉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는 유동적인, 가변적인 언어입니다. 자유로운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유로움이 어쩔 때는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조금 불분명하니까 개발할 때 조금 힘든 점이 분명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런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더 공부해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파라미터로 받을 때 이것의 자료형을 딱히 지정해 놓지 않는다. 여기서 var이라고 쓰시는 분들 많아요. 파라미터명 해서 예를 들어서 숫자를 하나 받는다. 그럼 넘버라는
변수로서 인자를 하나 받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var이라는 거 써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키워드 함수 이름 파라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리턴은 똑같습니다. 리턴해서 리턴 값 적어주면 되죠. 여기서 보시면요. 원래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이 리턴 값에 대해서도 이 함수가 어떤 자료형을 리턴하는지 리턴 자료형을 써줘요. 뭐 보이드를 써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스트링 뭐 이런 식으로 써주잖아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리턴마저도 자료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함수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건데요. 클래스는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클래스를 이렇게 함수로서 정의를 합니다. 함수랑 클래스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보시면요. 자, obj라는 이제 클래스 이름이 obj가 되는 거예요. 함수가 아니라 클래스 명이 obj가 되고요. 여기서 this라는 키워드를 또 사용합니다. 자바에서 this라는 것은 자기 자신 객체를 말하잖아요. 여기서 this라는 것도 이 obj 클래스를 생성할 때 자기 자신 객체를 뜻하게 됩니다. 여기서 .value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obj라는 클래스의 멤버를 뜻합니다. 결국에 생성되면 객체가 되겠죠? 즉 객체의 멤버로서 value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여기에 0으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즉 여기서 var이라고 하면요. 이 obj라는 함수의 지역 변수가 되고요. 여기서 this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요. 이 obj라는 클래스의 즉 객체의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0이라는 값을 넣었죠. obj라는 클래스는 함수도 가질 수 있어요. 함수는 이런 식으로 increment라고 해서 함수명을 지정해 줬고요. 여기에 익명 함수로서 이름이 없는 함수를 하나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가 increment라는 변수에 담겨서 이 함수의 주소가요. 주소가 이 변수에 담겨서 increment라는 함수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var이라는 myObject라는 변수에 new 해서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 obj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했죠. 그러면 객체가 하나 딱 만들어집니다. 이 객체는 value라는 멤버 변수와 increment라는 멤버 함수를 가지고 있게 되겠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method라는 용어 대신 함수라고 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myObject.increment 해서 여기서 increment라는 함수를 사용했죠. 파라미터로 1을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increment라는 함수는 이 함수죠. 이 함수는 파라미터로 inc라는 변수를 받게 되어 있죠. 그러면 this.value는 이 오브젝트의 이 멤버 변수 value를 말하는 겁니다. 이 value에다가 플러스는 하면 이 value의 값을 계속 더하는 거죠. 즉 이렇게 파라미터로 들어온 inc라는 값을 value에 계속해서 더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현재 increment에서 1이라는 파라미터를 넣었을 때는 이 value라는 멤버는 처음에 0이었다가 0 플러스 1 하게 돼서 1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increment 2라고 해서 이제 인자로 2라는 숫자를 넣었으니까 현재 1인 상태였죠. 1이었는데 여기에 2를 더하게 되니까 결국 여기서 3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요. 객체를 리터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로 제이슨이라고 하는데요. 제이슨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노테이션이 뭐죠? 노테이션은 표기라는 뜻인데요. 표기법입니다. 표기법. 즉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즉 하나의 약속이겠죠. 자, 보실게요. 여기서 현재 아까 전이랑 똑같은 그런 코드인데요. obj라는 클래스를 하나 선언하고 여기서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를 활용을 했죠. 여기서는 myObject라는 똑같은 변수입니다. 이 변수에 리터럴 방식으로 즉 제이슨 표기법으로 제이슨 표기법이라는 그런 하나의 약속을 통해서 객체를 리터럴로 형성을 해서 이렇게 변수에 넣어준 겁니다. 즉 이 객체는요 딱 한 번 생성이 되고요 이제 myObject라는 변수에 담기는 거예요. 즉 클래스처럼
계속해서 new object, new obj 해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딱 한 번 이렇게 객체를 정의를 하고 그것을 변수에 담는 형태입니다. 좀 다르죠? 이것은 일회성, 이것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자바에서 익명 내부 클래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한 번 객체가 생성이 돼서 그 객체를 사용한다. 자, 보시면요. 여기서도 myObject.decrement 해서 1이라고 넣어주면요. 실제 이 객체에 접근해서 이 객체의 밸류는 처음에 10이었죠. 제이슨 표기법을 할 때는요. this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this를 여기선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멤버의 이름과 값, 멤버의 이름과 값, 여기선 값으로서 함수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구조랑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선 디크리먼트, 즉 이제 하나씩 줄어드는, 감소하는 거고요. 여기선 인크리먼트, 즉 증가하는 겁니다. 구조는 똑같아요. value라는 멤버와 멤버 변수와 디크리먼트라는 멤버 함수가 있다. 자, 보시면요. 현재 10이었죠. 10이었는데 여기서 디크리먼트라는 함수에 1이라는 값을 사용해서 실행을 했죠. 실행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괄호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값이 10에서 마이너스 1 했기 때문에 9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 그 다음 디크리먼트 해서 9에서 4를 뺐죠. 4를 뺐으니까 값은 5. 그래서 결국에 찍어주면은 5라는 값과 여기서는 9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제이슨이란 거 조금 이제 감이 오시나요? 처음부터 바로 감이 오시긴 힘들 거예요. 이렇게 이름과 값, 이름과 값인 형태로 정의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끝에 중괄호를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납니다. 이게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데이터로 뭐 배열도 넣을 수 있고요. 뭐 숫자, 문자, 뭐 불리언 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객체를 또 넣을 수 있어요. value 해서 객체를 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객체를 집어넣을 땐 다시 이런 식으로 제이슨으로 만들어야겠죠. 자, 뒤에서 더 자세히 보실 거고요. 그리고 봄 객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봄 객체는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의 준말입니다. 브라우저, 객체, 모델. 브라우저면 이게 인터넷 브라우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컨트롤 하면서 또 그것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객체, 모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델은요, 집단인 거예요, 집단. 그런 구조, 집단, 집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객체가 하나라는 건 아니겠죠? 브라우저 컨트롤을 위한 객체들로 HTML 문서를 실행할 때 생성된대요. 즉, 브라우저가 그 HTML 문서를 이제 실행할 때 이 HTML 문서마다 이런 봄 객체들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 봄 객체들로서 브라우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요. 자, 윈도우라는 제일 상위 객체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렸죠. 윈도우라는 제일 상위 객체를 만들고요. 그 객체 안에는 이제 내비게이터, 뭐 로케이션, 프레임즈, 스크린, 히스토리, 뭐 다큐먼트라는 그런 객체들이 존재해요. 즉 이 객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객체들을 생성하는 건요. 개발자가 아닌 그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의 엔진이 이런 객체들을 알아서 생성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개발자는 그 객체들을 사용해서 브라우저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색깔을 보시면요. 얘네들은 파란색이죠. 근데 얘는 빨간색입니다. 이 다큐먼트와 그 안에 들어있는 객체들은요. 돔객체라고 해요. 돔객체. 돔객체. 사실 돔객체도 이 봄객체인 윈도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구조긴 한데요. 서로 하는 일이 조금 다릅니다. 이 파란색인 봄객체들은 브라우저를 컨트롤할 때, 즉 브라우저를 뭐 끈다든지 브라우저를 켠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뭐 경고창이나 확인창이나 입력창 같은 걸 띄우게 한다든지 또 브라우저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브라우저의 현재 주소를 옮길 수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페이지였는데 이 윈도우의 로케이션이라는 객체의 어떤 함수를 쓰면요.
이 브라우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페이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다큐먼트는 다음 시간에 이 다큐먼트라는 객체만 따로 다루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다큐먼트는 HTML 문서 안에 있는 그런 태그들 있잖아요. 즉 내용들, 뭐 사진이나 글들, 그런 태그 내용들을 컨트롤하거나 어떠한 조작을 가하거나 아니면 그거에서 정보를 불러오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객체입니다. 좀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요. 이클립스를 켜주세요. 이클립스를 켜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야겠죠? New Dynamic Web Project. 프로젝트 네임은요. 챕터 언더바 08로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손댈 필요가 없고요. 피니쉬를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번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웹 컨텐트 밑에서 new 해서 html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폴더로 html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자, 만드셨으면 new 그리고 html 파일 이름은요. ex01 언더바 variable 변수를 한번 여기서 실습해 볼게요. variable 하고 finish. 자, 다 되셨으면요. 이제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볼게요. 변수를 선언하려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써야겠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쓸 건데 즉각 이렇게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내부 선언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라고 치고요. 이렇게 엔터 쳐주세요. 사실 이클립스가 여기서 자동 완성 기능을 만들어주긴 해요. sc만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태그들을 만들어주는데요. 여기서 타입해서 텍스트의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런 속성은요. 마임 타입인데요. 이것은 HTML 예전 버전, 즉 4버전, HTML 4버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값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자바스크립트 이제 HTML5 버전을 넘어오면서 이러한 불필요한 속성들은 어차피 여기 들어올 게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 왜 이걸 불필요하게 써주냐? 이걸 내가 다른 걸 쓸 때는 써주는데 자바스크립트면은 생략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HTML5는요, 되게 간단하고 명료해졌어요. 필요한 것만 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var 한 다음에 num1이라고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num1이라는 변수 안에 값을 하나 넣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바와 거의 유사하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거의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개발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패러다임은 다르지만 비슷한 구조로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num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는 선언하면서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이것은 선언을 한 다음에 나중에 값을 초기화를 한 거죠. 두 번째 거는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초기화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num3이라는 변수에 num1 나누기 num2 해주시면요. num1이라는 값은 3이죠. num2라는 값은 5입니다. 그래서 그 값이 여기 들어가니까 값은 0.6인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큐먼트 스펠링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런 객체 이름 같은 거는 이제 이클립스가 자동 완성 기능을 해주지 않아요. 사실 이것도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되긴 하는데요. 굳이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처음엔 하드코딩으로 하는 게 좀 더 여러분 머릿속에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술이 편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게으르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따로 받지 않고 직접 다 코딩을 합니다. writ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다큐먼트도 윈도우라는 객체, 즉 제일 상위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객체인데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윈도우라는 것은 생략해도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자, write라고 했죠. 여기서 넘버 3을 출력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합니다. 플러스해서 쌍따옴표 또는 헛따옴표를 써주세요. 그 안에 br이라는 태그를 사용해 줄게요. 그럼 결국 이 write라는 함수가 이 안에 들어온 값을 이 body 태그 안에 넣어준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면 넘어온 값은 이 넘버 3은 0.6이 될 거고요. 숫자와 문자, 이 꺽쇠가로 br 그리고 닫는 거, 이 br 태그를 둘이 더하면은 결국에 0.6 그리고 br을 이렇게 넣어준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할게요. 이제 여기서 우측클릭 run as run on the server 하면요. next, finish. 톰캣이 이 챕터 0 언더바 08이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이 HTML을 바로 뿌려줍니다. 자, 그러면 0.6이라는 게 됐죠? 사실 여기서 br 태그는 태그이기 때문에 실제 화면에 표현되진 않고요. 이제 한 칸 띄는, 한 칸 밑으로 엔터 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확인됐으니까 다른 걸 또 해볼게요. 이제 숫자 넣었으니까 문자 한번 넣어볼게요. var str1은 동해물과 var str2는 두산이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document.write str1 플러스 str2 그리고 이제 br을 또 쳐줄게요. br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ar 해서 불이라고 해서 변수명은 불이고요. 여기에 true를 넣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if문을 한번 써볼 건데요. if 불이라는 값을 넣습니다. 불이라는 값은 결국 true죠. if문도 자바 if문이랑 완전 똑같아요. if문 있고요. if else, else if죠. else if 그리고 else 다 있습니다. 자, if 불이 true이면 document.write 해서 str1을 출력할까요? 그리고 else면 즉 불이라는 변수가 false이면 document.write 해서 str2를 출력합니다. 현재는 저희는 알고 있죠? 이게 출력되겠죠? 한번 if문을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한번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결과는요. 여기서 세로 고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0.6 떴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떴죠. 그리고 불이라는 변수가 true이니까 동해물과가 떴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불이 false이면 반대로 백두산이가 되겠죠. 자, 저장한 다음에 여기서 세로 고침 백두산이가 떴습니다. 자, 이 글 여러분 좀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한 화면에 분할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변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배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다시 HTML 폴더에서 우클릭 New HTML 파일 ex0이고요. 언더바 array 배열입니다. finish. 그 다음에요. 또 스크립트 태그를 써줘야겠죠. 스크립트 var ct 언더바 arr array는 변수는 배열은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쓴다고 했죠. 이거 저도 처음엔 많이 헷갈렸어요. 이
맨날 중괄호를 쓰다가 자바에서는 중괄호를 쓰잖아요. 중괄호를 쓰다가 대괄호 쓰려고 하니까 항상 저는 대괄호는 배열해서 이렇게 쓰는 NGX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이걸 배열 자체로 쓴다니 좀 헷갈렸거든요. 쓰다 보시면 적응될 겁니다. 자, 서울 써줬고요. 그 다음에 부산. 자, 그 다음에 또 요소로서 대구. 마지막에는 대전 쓸까요? 네, 대전. 그러면은 도시들의 배열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서 바디 태그 밑에에요, 지금. select라는 고르는 거죠. select라는 태그를 하나 써주고요. id는 cities입니다. cities인 건가요? 예, 아마 이건 것 같은데. cities 하고 이 안에서 옵션을 넣을게요. 옵션 해서 선택하시오 라고 할게요. 잠시 옵션으로 달아주고요. 그 밑에는 더 옵션이 없습니다. 여기 안에 이 cities라는 셀렉트 태그 밑에 옵션이라는 것을 추가할 건데요. 그 추가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코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서울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게 아니라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한 번에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포라는 이제 반복문을 쓸게요. 여기서 보통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int i 해가지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i라는 포문의 지역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는 해서 0, 즉 0번째 요소부터 i가 ct 언더바 array의 배열 점 length보다 작을 때만 i 뿔뿔. 그러면 이 ct array라는 배열의 숫자만큼 이제 반복이 되겠죠. 자, 여기서 var select라는 변수 안에요. 값을 넣을 건데요. document get 스펠링 틀리시면 안됩니다. 대문자 이 element b 다시 대문자 by 다시 대문자 i id. 그래서 get element by id 정확히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cities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요, 다큐멘트가 가지고 있는 get element by id라는 함수를 실행할 건데 거기서 인자로서 cities를 넣어줬죠. 사실 이 cities라는 값은 이 select의 id입니다. 다큐멘트에 있는 get element by id의 인자로서 태그들의 id, 태그들의 id는 이제 주목되면 안 되잖아요. 주목이 안 되므로 이렇게 id로 접근을 해서 이 태그를 가져오는 겁니다. 즉 이 태그의 정보를 가져와서요. 이렇게 select라는 지역 변수에 담아주는 거겠죠. 내일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어쨌든 이 select는 이 select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이 HTML 태그가 자바스크립트에 담겼습니다. 자, 그때요. select. inner HTML이라는 이 select 태그의 멤버가 되겠죠. 이 객체의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inner HTML이라는 멤버 변수가 있고요. 여기서 는 해서 select.inner HTML 써주고요. 플러스 여기서 문자열을 쓰겠습니다.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옵션 써요. 그리고 플러스 ct 언더바 array의 i번째 배열 플러스 다시 옵션을 닫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옵션 해주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inner html이라는 멤버 변수에는요. 이 select 태그에 이 안에 있는 html 요소들이 다 들어옵니다. 현재 이 select 태그 안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옵션 태그 하나 있네요. 그러면 현재 옵션 태그가 있고요. 여기서 는 한 다음에 여기다 값을 다시 넣는데요. select.inner html 즉 이 태그를 가져오게 되면 이게 현재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예요. 이 상태가 되겠고요. 플러스 여기서
더 더해주는 겁니다. 옵션이란 태그를 내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의해서 자바스크립트 문자열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즉 계속 폼을 돌면서 이게 추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첫 번째는 i가 0이죠. 그러니까 서울이란 값이 들어갈 겁니다. 즉 이게 되는 거예요. 서울 0번째 인덱스에 접근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대구가 되겠죠. 부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즉 내가 이렇게 코드를 직접 적어주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에서 반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좀 편하게 이 셀렉트 태그에 옵션 태그들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서울, 부산,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 세 번째 대구, 네 번째 대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근데요. 한번 일단 실행해 보죠. 이게 아니라 여기서 run as, run the server, next, finish 해서 재시작하면요. 이렇게 또 뜨죠. 선택하시오 눌렀는데 원래 자바스크립트 함수에 의해서 그쵸? 자바스크립트 함수에 의해서 함수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의해서 이 안에 값들이 막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추가가 안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F12를 누르겠습니다. F12를 누르면요. cannot read property inner HTML of the랍니다. 즉, 이 select가 가지고 있는 inner HTML 여기서 10번째 라인 맞죠? 10번째 라인 여기 10번째 라인 맞죠? inner HTML이라는 애가 널로 지금 돼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이 select를 불러오지 못해요. 이 select를 불러오지 못하는 이유가요. 여기서 스크립트 코드가 먼저 실행이 되고 나서 바디 태그가 실행이 됐죠. 즉 바디 태그를 브라우저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 코드를 읽을 당시에는 이 바디 태그 안에 select라는 태그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예요. 브라우저가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 태그를 이렇게 컨트롤 X로 복사를 해서 이 밑에 아무 데다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이 바디 태그 안에다 넣어도 되고요. 이 HTML 태그 안에서만 넣으면 되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그냥 바디 태그 안에다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 F12를 닫아주고요. 다시 Shift O 하면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이런 식으로 떴죠. 즉, 이 스크립트 코드를 브라우저가 만났을 때는 이 셀렉트 태그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 셀렉트 태그에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상태고요. 사실 이것을 내가 매번 그러면 어쩔 때는 스크립트 태그를 위에 쓰고 어쩔 때는 스크립트 태그를 밑에 쓰고 하면은 조금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윈도우라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최상위 객체 onload라는 이제 멤버 변수가 있습니다. 멤버 변수에다가 함수를 제가 지정을 해줄 건데요. function 해서 익명 함수를 하나 지정해 줄게요. 이 함수에 있는 내용들은요. 윈도우가 온로드 되었을 때 이거 안에다 컨트롤 X에서 넣어주세요. 윈도우라는 객체가 온로드, 즉 브라우저가 윈도우 객체를 로드했을 때, 즉 이 HTML 문서를 만나면 브라우저가 이 HTML을 로드하잖아요. 그때 윈도우가 로드가 끝났을 때, 즉 브라우저가 이 HTML 문서를 다 로드했을 때 실행하라는 함수입니다. 조금 특이하죠. 사실 우리는 이 onload라는 함수를 실행하지 않았죠. 그쵸? 근데 이 onload라는 함수를 실행하는 것은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브라우저가 window.onload라는 함수를 이 HTML 문서가 다 로드가 되었을 때 실행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함수를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위쪽에 적었어도 스크립트를 이 바디 태그보다 위에 적었어도 잘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F5 그러면 그래도 잘 떴죠.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는요. HTML 태그들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할 때 우리는 이 다큐먼트라는 내장 객체를 활용을 했죠. 즉 이 다큐멘트라는 내장 객체가 저희가 이 HTML 태그들을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배열 예제는 여기서 끝났고요. 자, HTML 폴더에서 new 폴더가 아니라 new HTML
ex03 언더바 펑션 finish. 자, 그 다음에요. 자바스크립트 이제 코드를 써야 되니까 스크립트. 자, 여기서 펑션을 하나 정의해 볼게요. 즉 함수를 정의할 건데 플러스라는 함수입니다. 넘버1과 넘버2를 받아서 그걸 그냥 리턴하는 간단한 함수입니다. 더하기 함수죠. 리턴 해서 넘버1 플러스 넘버2를 할 겁니다. 이 말과 똑같죠? 여기서 var에 넘버3이라는 것에 넘버1 플러스 넘버2 해서 넘버3을 리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근데요. 이제 함수를 플러스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펑션 아니다. var 해서 마이너스라는 변수에 함수를 담을 거예요. 펑션 넘버1 이번에는 넘버2를 또 받아서 자, 여기서 var 넘버3에 넘버1 마이너스 넘버2를 할게요. 그 다음에 리턴 해서 넘버3을 리턴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요. 이름을 썼죠. 함수의 이름을 썼고요. 그 안에서 내용을 썼죠. 근데 이번에는 익명함수를 썼어요. 익명함수. 즉 이름이 없는 함수라는 겁니다. 자, 익명함수는 딱 한 번 만들어지면 이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변수에 담지 않으면 재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자, 이제 함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document.write 다음에 플러스 라는 함수를 실행시키고요. 50 30 더하기 5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해서 여기에 br 태그를 하나 넣어줍니다. 끝에 세미콜론 닫아주고요. 이걸 다시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한번 쓸까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사용은 똑같아요. 이제 플러스라는 함수를 가져와서 이제 실행시키면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라는 변수죠. 사실 이 변수도 결국에는 함수로 채워주기 때문에 이 변수는 이 함수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고 그냥 이 함수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해서 실행을 해라. 30과 50을 넣어라. 됐나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document.write 해서 이 함수 자체 플러스라는 것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볼까요? 다시 이 펑션 여기서 run as run on the server next finish. 자, 그러면 또 하나 창이 뜨죠. 예전 건 지워줄게요. 그럼 현재 30과 50이 더해졌고요. 80이라는 것이 출력됐습니다. 마이너스라는 함수를 시키니까 30에서 50을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됐죠. 자, 그리고요. 여기서 write 한 다음에 플러스라고 썼죠. 플러스. 즉 플러스라는 펑션의 정보를 write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라는 펑션의 정보는요.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써줬던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를 실행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를 실행하라고. 이건 플러스 자체를 출력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소괄호를 써주면 이 플러스라는 함수를 실행하라는 거예요. 자, 실행해 볼게요. F5 누르면 난이라는 값이 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플러스 안에 값을 넣을 건데 현재 파라미터로 아무것도 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넘버랑 넘버 3에 넘버 1과 넘버 2를 넣을 때 넣었죠. 넣어서 어떤 값을 했을 겁니다. 어떤 계산을 했고요. 넘버 3를 출력을 할 건데 잘 보세요. 넘버 1과 넘버 2를 넣어주지 않았죠. 그래도 에러는 안 납니다. 에러는 안 나고요. 넣어주지 않았으니까 이것의 값은 undefined가 돼요. undefined. 초기화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래서요. 이 값을 더해서 다시 넘버 3에 넣었죠.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는 not a number가 됩니다. 즉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undefined를 더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 들어간 값은 not a number의 준말 non이 됩니다. none. 그래서 여기서는 non이 출력이 됐어요. 자바였을 것 같았으면 벌써부터 여기서 에러가 났겠죠? 플러스라는 함수를 실행하지도 못하게 했을 뿐더러 이걸 실행한 결과 자체도 익셉션이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되게 유연하죠? 이렇게 그냥 not a number라고 뿌려주기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해봤고요. 두 가지 방법 다 잘 사용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강의가 꽤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끊겠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이론 강의로 했던 오브젝트, 객체 부분과 이렇게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검객체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